자, 우리 이제 건축사회관 이었지 않습니까? 12월 7일 지산인천 홀조공사 여기도 동영상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보나 PC를 보나 들어가는 대로 딱 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걸로 되면 또 돌아간다? 네. 그렇죠. PC에서는 PC 1 되는 거야? 네. 여기는 누르면 되게. 그래? 네. 신기한 건 뭐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날짜 인덱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는 날짜 화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하단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 공사 추진 실시 서류가 있고, 감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를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성하기를 누르면 감리자가 쓰는 거니까 그 날짜를 예를 들어 단계별 날짜, 공사 전 단계를 9월 3일이나 착공 날짜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거 사후에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후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라도 언제 작성할 수 있고, 그러면 요 감리 보고서처럼 이런 게 다 뜨는 겁니다. 쭉 뜨면 체크 해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서명은 나중에 전화기에 써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감리자 서명해가지고 이 마우스라든지 마우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기에서 그대로 또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감리자 시공자 서명이 없거든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나가면 9월 3일인데 이 날짜를 나중에 조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를. 그러면 들어가셔가지고 이 좌측 위에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이게 9월 3일이 아니고 9월 4일이 돼야 돼. 하면 9월 4일 바뀌지는 건 맞잖아. 서명도 그대로 살아있고 날짜를 바꾸고, 공사 일지에서도 공사 일지를 쭉 10개를 썼는데 몇월 며칠에 날짜를 그냥 바꾸는 거는 아까 우리 날짜 만드는 데 가서 바꾸면 그냥 바꾸집니다. 서명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사진보드 내는 것도 같이 다 따라가지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사 전 단계별로 쓰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간단합니다. 공사 추진 실적 서류가 좀 문제인데, 이게 추진 실적 서류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리자가 쓸 수 없는 거죠. 가설공사, 토공사 쫙 이래가지고 전체 공사나 공사비 이거를 다 빈칸을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감리자 쓸 수가 없어요. 감리자 내가 공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현장에서 시공자가 지가 써가지고 보내줘야 된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감리자는 취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감리자가 쓸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도 PC에서 시공자가 써가지고 시공자가 서류를 보내오면 이게 공사 추진시 서류 PDF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드래그 던져 넣죠. 던져 넣으면 PDF 서류를 그대로 탁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은 제가 안 썼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모으면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빌드업을 쓰면 빌드업에서 감리자가, 시공자가 자기가 작성하면 감리자 화면에 딱 뜨면 됩니다. 보낼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저희 큐리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설계 변경 종합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계 변경 종합 대장이 공사 추진 실수에 붙어 있는데 그대로 드래그 드롭으로 품질 시험 검사 대장도 던져 넣자 이거죠. 시공자가 작성을 해가지고 던져 넣고 각종 기타 서류로 단절제 시험 설계서나 이런 것도 여러 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던져 넣자. 그럼 착착착 모을 수 있는 서류를. 나중에 출력할 때 다운할 때 한 방에 쫙 모아주니까 여러 개 복잡한 거 폴더별로 관리해가지고 이게 짜집게 해도 되고 그냥 던져 넣으면 되고. 감리 보고서는 세움터에 있는 감리 보고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간 감리 보고서가 있고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있고 성행인데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건축주한테 줄 때 약간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냥 이걸 작성하기를 누르면 세움터에 있는 감리 보고서 작성하는 거와 똑같은 양식이 뜨는 겁니다. 이것도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파일이 뜨는 건 그냥 그대로 체크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시험때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시험때 해가지고 하면 여기 안 해도 되고 근데 내가 건축주한테 주려는 또 완성되는 서류를 그냥 하려면 한다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운로드 할 때 영향을 미치고 다운로드 할 때. 근데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냐면 다운로드를 홈 화면에서 이 프로젝트 거를 들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홈 화면에서 맨 처음에 홈 화면에 가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아까 지금 건축사에 같은 경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는데 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맨 위에를 치면 돼요. 맨 위에 건축사 해관을 치면 현장들이 모여있는 데로 가면 여기 홈 화면입니다. 홈 화면인데 건축사 해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다운로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시고 현장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보면 PC 다운로드가 딱 있어요. 이게 PC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전화기에서는 안 보여요. PC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통째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뭐 공정별 체크리스트나 감리일지나 공사 사진첩을 따로따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간 보고서별로 또 이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때는 아까 보여드린 감리 보고서를 날짜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써놓으면 우리가 감리 보고서 1차 쓴 기간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감리 보고서 싹 모아주는 겁니다. 모아서 그것만 다운해도 되도록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저것 귀찮은 거는 전체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 다운로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운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다운받은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면 이게 1세트 제가 이게 8월 2월달에 준공했거든요. 상도동인데 이것도 동작구네. 동작구 거를 상도동을 내가 준공한 걸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풀세트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축 파일로 딱 다운이 되거든요. 풀면 이렇게 되는데 맨 위에를 한번 폴더가 보고 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시공사진 전경사진, 시공사진. 전경사진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공사진을 이거 엑셀 파일은 열어보고 사진 대지 파일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파일이 워낙 커가지고 63메가짜리거든요. 표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표지. 엑셀 파일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표지. 그 다음에 사진 대지 목록. 2017년 9월 28일부터 쫙 해가지고 2018년 2월 6일. 또 전경사진. 전경사진은 이제 바깥쪽에서 쭉 찍는 거죠. 전경사진도 날짜별로 쫙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엑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날짜별로 9월 23일 날 골조공사 지하 1층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진 대지를. 그 다음에 시공사진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더를. 그럼 또 날짜별로 사진을 또 따로 딱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파일명도 저희들이 딱 붙여드리는 거예요. 공정명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진이 쓰길 일도 없어. 날짜까지 다 나오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해 사람이 전화기에 사진을 쫙 몇백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운해가지고 자기가 정리한다 생각하면 한두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이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그 날짜 딱 찾아내는데 폴더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운받으면 이게 딱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경사진. 전경사진은 프로젝트 몇 가지 넣어가지고 날짜별로 또 이렇게 전경사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사진이고 사진. 그 다음에 보고서를 감리 완료 보고서, 중간 보고서별로 또 해주고 공사 추진 실체 서류, 공정별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총괄표, 전경사진, 체크리스트 대장, 이 다 그냥 만들어주는 거 자동으로. 이거는 지금 사람이 작업한 게 하나도 없고 체크리스트도 대장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감리 세부 기준이 날짜별로 대장, 감리 일지 좀 키워볼까요?
감리 있지. 실제 이게 중공술이 들어간 겁니다.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또 감리 일지 그 다음 날짜 또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쫙 가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냐면 257페이지잖아요. 이때는 사진 2장짜리밖에 안 돼가지고 좀 양이 많아서 6장짜리랑 좀 확 줄겠죠. 그냥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중공을 해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PDF고 지금 보신 거는 아래 한글로도 만들어줬죠. 아래 한글로도 한글로 되는 거죠. 또 공정물 제거해서 동일한 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가격 올리는 거 아닌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빌드와 연결하면 공짜로 쓰게 해드린다니까. 이렇게 똑같은 건데 아래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래 한글로 쫙 이렇게. 요거는 이제 풀세트로 다운받았습니다. 풀세트로. 서명도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다운로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제 현장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이러시는 분들. 건축사회관이다. 9월 3일 거 지금 방금 우리가 작업을 하면 지난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거죠. 9월 3일은 우리가 안 넣고 저희 감리일지 썼고 체크리스트 썼잖아요. 그러면 9월 3일 날 이렇게 미리 보기 하는 거죠. 그러면 서류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9월 3일 날. 이것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요 날짜만 PDF로도 다운이 되고 엑셀로도 다운이 되고 요 날짜만 한글로 다운이 돼요.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요거 양이 작으니까 보여드리기 편해가지고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 이거 날짜 요걸 다운로드 해봐야 되겠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열어보겠습니다. 9월 3일 날 감리일지 체크리스트 사진대지가 한글로 딱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작업하시고 한글로 매일매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는 아케임 안 쓰고 한글로 작업한다는 분도 계세요. 아케임 쓴다 그러면 막 클라우드에 뭐 복잡하니까 나는 이게 쓰긴 쓰는데 한글로 작업은 매일매일 내일이 작업했는데 이러면 그럼 누가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케임 쓰는 티 안 내고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그래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다운받아서 그냥 이제 서명을 안 하고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해가지고 거기에 직접 손으로 서명하는 거죠. 그럼 한글로 쫙 작업해서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도 쓰시는 분 계신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근데 한글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게 PC로 수정해가지고 다운받는 게 훨씬 빠른데 나중에 숙달 되면 그게 훨씬 빠른데 이제 또 약간 한글에 익숙하신 분들은 현장에 3주간 정도 나이 드신 분은 그냥 한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사진대지를 그냥 통째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그 두 개를 관리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신 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더 한번 정리를 드리면 현장을 등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일단 빼버리시면 현장 등록은 그냥 이름하고 청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나와. 그 다음에 그 현장명을 클릭하고 날짜를 치면 공간을 치면 공종을 선택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진 찍고 기록하고 뭐 하는 건데 이제 전경사진 제가 설명해드려요. 전경사진은 뭐냐면요. 지금 건축사에 하면서 제가 전경사진 설명을 안 드리면 전경사진을 안 찍으면 전경사진은
건물 밖에서 찍는 거잖아요. 대지 밖에서 건물의 정경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공종하고 상관이 없이 나대지였을 때부터 이렇게 커지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목록이 있는 그 전경사진을 꺼내놓은 겁니다. 이게 사당동 프로젝트 전경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당동. 이 다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감리를 안 했는데 이거 아키엠 하다 보니까 감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월 28일부터 나대지였을 때부터 이거 뒤에 두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날짜별로 쭉 사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찍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그래서 건축사회관을 할 때 이쪽을 찍어가지고 공종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공종 사진이 아니고 요거는 건물 밖에서 이제 현장에 들어갈 때는 한껏 찍고 들어가시라고 바깥쪽 해놓은 거예요. 현장에 들어갈 때는 현장명을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요걸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이제 현장이 여러 개 되시면 요거 눌러가지고 기억력 순서든지 뭐 이제 순서들 정렬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면 풀로 하시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 기능만 사용해도 아주 쉽게 현장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또 쏟아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설명을 드리면 쓰시다 보면 저희들이 푸시를 보내드려요. 푸시를. 내가 오늘 어떤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에 저희들이 푸시를 해요. 어제 무슨 작업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 홈 하면 왼쪽 상단에 보면 종대가리가 있어요. 종대가리 딱 치면 푸시가 되는 거죠. 푸시가 12월 4일날 화곡동에 내가 이 사진이 19개 찍고 19장이 찍었네. 위치 표시 이거 했다는 거를 12월 5일날 아침에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푸시로 다 보내주고 아까처럼 빌드업에서 사진을 보내잖아요. 그럼 사진을 빌드업에서 사진을 보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탁 날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시다가 야, 그 사진 보내 하면 띵 이제 이게 푸시를 이제 모음으로 하는 딱 뜨면 그 찌면 되게 돼요. 그럼 확인하면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검측 요청수도 보내면 검수도 날라올 거고요. 자재 검수 요청수도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거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사진하고 동영상 정도만 보내라. 근데 아주 큰 현장들하고 큰 감리들은 아주 정교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뭐 조그만 현장에서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기능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점점 더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근데 푸시도 양이 많으면 지워야 되니까 이런 거에 지우면 돼요. 저희들이 뭐 법규가 바뀐다든지 또 감리 관련해가지고 알려드릴 때 푸시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합니다. 지금 12월 달부터 동영상이 응화됐으면 날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쓰면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사에 관해 우리가 아까 만든 프로젝트인데 12월 7일날 좋아 막 해가지고 지상 5층에 또 무슨 작업해요. 근데 이 현장이 20개잖아요. 20개. 공종이 20개. 복잡해. 나는 막 좀 간단하게 내가 한 몇 개 공종만 딱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됩니다. 보기 설정이 있어요. 보기 설정. 내가 이 현장의 공종을 20개가 해당 없는 공종들을 빼야 돼. 그냥 기초도 빼고 기계 전기 설비도 빼고 조경 기타도 빼고 뭐 조리식 패널도 없고 그 다음에 소방 설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안전도 빼고 뭐 공사 중단도 안 되고 완료도 내 보기 싫고 간단하게 하겠다. 그럼 요것만 다 하는 거예요. 숨기기. 공종을 숨길 수 있어요. 청수는 어차피 늘어나도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척 되는 건데 공종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숨기고 하고 근데 다시 보고 싶다가 또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하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보기 하면 전체 또 펼쳐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맨 처음에 있었는데 복잡해서 안 쓰다가 다시 저희들이 이제 위치를 옮겨가지고 훨씬 좀 보기 편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역에서, 광역단체에서 저희들이 충북이나 인천이나 광주나 그 세종시 같은 데는 아예 통째로 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또는 뭐 경기도나 또 어디 부산 이런 데 자체 앱으로 개발해가지고 뭐 무료로 쓰게 해주고 이런 데 있지만 유료하고 무료하고 차이가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차이가 아주 많은 거죠. 여기 이제 동영상도 여기 내가 볼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 가는 겁니다. 그 저는 이제 뭐 우리 협회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케임을 빌드업하고 연계했으면 아케임 그냥 공짜로 딱 쓰면 뭐 건축사들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면 굉장히 좋고 협회도 도움이 되고 회원들한테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좀 더 발전되면 저희 C2M이라고 상주 감리단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자도 한 10명씩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큰 현장에 쓸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는 나와서 좀 연계하려고 그러고 그때부터는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나가면 실별 단위까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복잡한 이야기니까 지금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하시죠. 지금 거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뭐 실제로는 2시간이 모자란데 이제 쓰시기에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예. 현장별로 다른 아이디랑 공유를 할 수 있는 아 이게 현장별로는 안 되고 빌드업은 돼요. 빌드업은 A 현장에 A, B에 되는데 여기는 그건 요건 3명까지 썼으면 3명까지. 그래서 소장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쓰는데 소장님이 쓰는데 내 키는 아이디를 알려주기 그렇잖아요. 일부러 다 알려주고 아니면 내 네이버 아이디 알려주기 약간 그러니까 직원 네이버 아이디로 쓰는데 인정을 받을 때 소장님 핸드폰 번호만 통일하면 아이디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건 이제 현장끼리 쓰는 거잖아요.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병장 표시가 있어요. 병장 표시. 요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는 빌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병장 표시를 딱 누르면 메뉴가 딱 뜹니다. 메뉴 뜨면 주르륵 감리 현황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 병장 표시 친구 초대. 친구 초대는 뭐냐? 주변에 이제 애가 쓰셔. 내가 광진에 갔는데 광진에 옆에 또 누가 나도 하고 싶은데 하면 초대하면 돼. 그분을 초대 누르면 주변에 쓸 사람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초대를 딱 누르면 이름하고 핸드폰을 눌러서 친구 초대를 딱 하면 그분은 그 초대받은 분은 10% 할인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결제를 10% 할인해드리고 초대하신 초대자한테도 10%를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드려요. 마일리지를 드려가지고 마일리지가 지금 제 마일리지가 40마일이거든요. 하면 마일리지 되면 마일리지에서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걸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친구 한 10명 하면 100마일이 돼가지고 그냥 공짜, 아케이도 공짜인데 좀 더 넘어가면 아메리카노 뭐 상품권도 드리고 또는 시세계 상품권도 드리고 돈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친구 초대하십시오. 그럼 이게 리워드몰 가면 5만원, 50마일이면 5만원짜리 상품권 드린다. 몇 사람 받아갔었죠. 몰라서 못 가져가는 거지. 그 다음에 포인트 사용 내역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를 쓰면 포인트가 되고 레벨 36으로 쓰면 포인트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기존에 30포인트다 그러면 소진되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정보
내전 번호를 이게 비밀번호하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자 표시 들어가지고 다 수정할 수 있는 거죠. 협회는 협회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뭐 협회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끌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푸시 알림도 정리할 수도 있고 새 소식도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거고 카페로 갈 때는 카페로 바로 가는 거고요. 메뉴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내정보에 가면 내정보 밑에 보면 대표 아이디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대표 아이디 설정. 이걸 누르시면 이 아이디에 핸드폰 번호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으면 번호가 날라오죠. 7 그러면 7 그러면 이 제가 아까 드린 핸드폰 번호가 동일한 걸 싹 끌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 세 개를 선택해 가지고 설정하면 세 명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을 쓰게 하겠다 그러면 직원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할 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핸드폰 번호를 소장님 핸드폰 번호를 넣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인증번호 날라오면 소장님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 번호 넣으라 그래가지고 가입을 시키면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등록해가지고 다시 묶어야 돼요. 이 대표 아이디를 묶어버리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동시에 접속은 안 돼. 시간차가 있어야 돼요. 동시 접속은 아키엠은 비용이 워낙 싸니까. 근데 빌드업은 10명이 동시에 작업해가지고 막 할 수 있게 시공 현장은 동시에 해야 되고 이거는 동시는 안 되고 이제 한 명이 접속하면 한 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속이는 건축물이니까 동시에 몇 명이 살 일은 없을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하는 것도 너무 C2M은 동시에 다 접속하고 하고 근데 그런 날은 비용이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초대하시면 친구도 좋고 자기도 10% 싸게 많이 쌓이고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요런 대표하게 여기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 다음에 카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를 PC에서, PC에서가 접속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PC에서 접속하는 접속해 보겠습니다, PC에. 기본적으로 PC에서는 크롬을 깔아야 돼요, 크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크롬을 깔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윈도우의 익스플로러는 오류가 많아가지고 윈도우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윈도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익스플로러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오는 크롬,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크롬 치면 딱 다운로드해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면 요 들어가면 요 크롬 화면, 구글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네이버로 가는 거죠, 네이버로. 네이버로 딱 가세요. 예. 크롬을 깔고 거기서 네이버로 가서 위에서 아키엠을 치는 거죠, 아키엠. 그러면 메뉴에 공사 감리에 날개를 달자가 딱 뜨지 않습니까? 요걸 그대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절개찾기로 저장을 해놓으시죠. 계속 이 아키엠을 검색에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계속 클릭할 때마다 절개찾기 해놓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요 아키엠 화면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카페에서 매뉴얼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아키엠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도 있어요. 동영상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이 그냥 저희들 오늘 것도 이리 찍어가지고 올리지만 요 동영상 매뉴얼은 좀 틀린 게 각 항목별로 지금 아까 설치하고 로그인하고 현장 등록하고 쫙 나눠가지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딱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금방 이해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추가하는 것도 날짜 추가하기, 날짜 아까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키엠 로그인은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보면
아키엠 PC 로그인, 필드 PC 로그인 요것만 클릭하면 돼요. 그럼 바로 딱 가는 거예요. 요걸 또 절개찾기 해놓으시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아키엠 카페를 절개찾기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등록하신 아이디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은 크롬만 깔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깔고 네이버 가서 아키엠 치시고 메뉴에 그냥 공사 치시고 절개찾기 해놓으시고, 꼭 절개찾기 계속 치면 돈이 나가니까 이러시고 그 저희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서 아까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전화기에서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고, 아이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설치하고 하시는 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해놓은 게, 거기서 이제 메뉴를 또 다운받고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기 보면 Q&A가 있거든요. 업데이트 내용들 Q&A를 보시면 또 질문을 또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항들 보시고 하면 또 금방금방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진행 급하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요 위에 보면 346-1436 있잖아요. 교환이고 다 보시고. 그래서 아키엠하고 필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캐릭터는 탄탄히 강아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겠습니다.